안녕하세요. 특허그룹 규입니다. 다시. 제일 먼저 이제 퇴사를 결심하신 게 제가 제일 1등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자고 내가 서두를 깔았잖아.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저희 특허그룹 규의 창업 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을 한 지가 딱 2달이 돼 갑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재밌게 일하고 있고 개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고 개업을 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계기들과 아울러서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냥 별리업의 다양한 특성이나 실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이제 개업 절차, 별리업에서의 일반적인 개업 계기라든가 그런 얘기를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리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별리업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변리사들이 좀 개업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러더라고요.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개업이 어려울 수 있다. 개업이라는 게 보통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실행에 옮길 때는 그 안정을 포기해야 되니까 또 얘기를 해보시죠. 근데 주변에서 그 개업한 사례들 많이 봤잖아요. 이제 어떤 상황에서 개업을 생각하시고 하는지. 전문 자격사 중에서 다른 업종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제일 큰 게 B2B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 상대 일을 많이 하고 단순한 개인 상대 영업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젊으신 변리사님들이 내가 나갔을 때 우리보다 연배가 좀 더 많이 높으신 어떤 관리자들이나 오너분들이랑 한테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게 있죠. 병원이나 이런 데는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우리는 이제 직접 가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개업을 조금 좀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규모가 굉장히 큰 펌에서 거래를 다 선점을 한 상태고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별리업이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연차가 많이 쌓인 변리사들이 그 큰 펌에 계속 있잖아요. 특허사무소. 오래 있다 보면은 개업을 이제 하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다시 큰 펌에서 연차 높은 변리사를 뽑아주지도 않고 그런 자리가 많이 있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접고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보긴 했어요. 일단 접고 다시 뭘 접고 사업을 접고 개업했다는 걸 폐업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파트너나 근데 그런 자리가 많진 않으니까. 근데 연봉을 어느 정도 조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고용으로는 잘 안 들어가시는 것 같고 파트너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공동기업을 한 다음에 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청산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회사에 지분 투자를 좀 해가지고 또 파트너로 다시 가신다든가 마음을 접으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별사님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지내면서 말씀하셨고 저한테 막 무한 긍정적인 건 처음 봤다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개업이란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게 좀 확장해서 보면 헬조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사다리걷어 차이인 것 같아요. 개업을 해도 괜찮은 역량이 있는 후배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목 찌끔찌끔 올려주면서 잡아주는 거죠. 왜냐 자기는 돈 되니까. 이게 약간 우리 돈 시리즈 그런 콘텐츠랑 연관성이 여기다 올리고요. 그렇긴 한데 아까 말했듯이 이미 근데 큰 고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다른 쪽을 한번 발굴하자고 하면서 그거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저 얼마 전에 사실은 백별리사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어떤 별리사 업황 같은 것도 팔라 그랬는데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리면은 별리 시장 규모가 1년에 맥시멈으로 봤을 때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맥시멈이고요. 평균 지금 4개년 정도 평균이 1.2조 원 정도 됩니다. 활동하고 계시는 별리사 숫자를 6천 명으로 봤을 때 결국 1인당 2억이라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개업을 하고 나서 2억의 매출을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직원들 급여를 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유명세님 돈 얘기할 때 말했던 기존의 수요와 공급의 상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개업을 하더라도 중간만 하면 2억 벌고 경비 나가면 꽤 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겁먹을 게 아니라 평균이 2억이네. 그럼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평균보다는 낫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업계 특성상 평균이 조금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중이 되게 많이 돼 있죠. 너무 편중이 크니까 인코리가 워낙죠. 사실 그걸 같이 나누면 엄청 좋죠. 그렇죠. 안 주죠. 변리사들이 개업을 하기를 상당히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우리 주변의 동기들을 봐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개업을 저희가 왜 하게 됐죠? 김 변리사님은 우리 셋은 이제 같은 자리에다가 제가 저번에도 좀 비슷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약간 모범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남의 사명감 하에서 일하는 게 이제 싫다. 결국 이제 내가 일하다 보면 여기서 계속 일했을 때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는 계속 저한테 일을 주니까 난 그것만 받아 처리하고 잘 처리하면 잘했다 칭찬받고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안주해 있는 나를 본 거죠. 내가 이러려고 공부를 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면 결국 이 회사에서 나에 대한 쓰임새가 약해질 경우에 나는 내가 비록 전문직이라는 변리사 되긴 했지만 똑같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여기서 헌신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나도 나의 사명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모범적으로 한번 했었고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다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계속 누적이 됐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나오기로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잘하셨네요. 잘하셨네. 네. 잘하셨는데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그것만은 부족해요. 왜냐면 사람 때문에 빡칠 수 있어요. 네. 윗사람이 짱내보면 짱날 때 있어. 네. 그것만으로 나와서 개업을 했다는 거는 사실 좀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업을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나와가지고 네. 뭔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그런 비전. 그게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어요? 소비왕. 살 수 있겠구나. 택배를 사러 근데 전 회사에서도 택배를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런 거 있을 거잖아. 유튜브. 유튜브라는 경수단이 생긴 것도 사실이긴 하고 어떤 게 있을까요? 별사님은 혹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셋은 이제 같은 데 있었다가 제일 먼저 이제 퇴사를 네. 결심하신 게 네. 물론 마음속에는 누가 먼저 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1등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제가 알죠. 서두를 깔았잖아.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낸 거는 이제 박별리사가 처음이니까 아니야, 나 그 전에 여러 번 아니야, 그거는 진짜 아니야. 나는 시간을 때부터 그랬어. 시간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세 명은 같은 펌에 있었다가 제일 먼저 이제 퇴사 의사를 네. 공식적으로 이제 피력을 한 게 이제 박별 이사님이시니까 박별 이사님부터 좀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나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힘들고 가장 큰 거는 새로운 시장. 솔직히 재수없게 드릴 수도 있는데 자신감이 컸어요. 저희 회사가 보면은 저희 세 명이 2012년도 입사한 뒤로 일단 매출을 계속 늘었습니다. 고객 숫자도 계속 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실 스스로 각자가 과소평가하더라도 저희 각자의 영향이 좀 더 크게 작용했다라고 각자 생각했던 것 같아요. 회사의 영향보다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고객들한테 접근하고 업무를 처리해드리면 뭐 손가락 빨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나의 영업 능력이 좀 되긴 되는구나. 그렇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라고 하는 걸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본 지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파급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추상적으로 갖고 있다가 방법론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신을 점점 가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처럼 B2B인데 알고 보니까 다른 시장도 있었다는 걸 좀 인식하기도 했잖아요. 맞다. 개인 시장. 개인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 퍼센트 그때 그거에 대해서 변리사들이 집중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사무소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그치 그럴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김현장은 이길 수 없지만 거긴 이길 수는 있죠. 김현장은 왜 보니? 저 지금 김코리 중에 한 분들은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다이보다는 그 회사가 워낙 회사의 규모를 따라가는 막강하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무소 생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고 고되긴 한데 같이 있으면 재밌는 일도 많고 맞아. 이렇게 같이 뭐 좀 이런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 결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혼할 때 보면은 유별생은 재미라고 하셨는데 재미 되게 중요하죠.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재미있고 웃기고 즐거우면 좋죠. 그것만으로는 결혼 못 하잖아요. 어차피 이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서로 상호가 나를 굶기지 않겠구나라는 결혼할 확신이 때 돈을 생활력에 먼저 생활력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희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그러니까 생산성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백별이사님, 그다음에 유별사님, 김별사님에 대한 어떤 생산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능력.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이 해서 진짜 재밌게 살아보자 이런 게 됩니다.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죠. 난 또 이렇게 또 생각이 계속 욕이 나와서 그 전에 재밌게 좀 우리도 일하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나가기 전에 저희 회사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를 타겟을 한 말은 아니었지만 아마 빗대서 한 거겠죠. 이 변리사들이 수습이나 전연차일 때 이제 회사에 들어올 때는 이력서에 뭔가 자기는 막 모든 열정과 성을 다 바쳐서 일을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들어와가지고 연차 좀 쌓이면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것저것 요구하고 나가서 이 회사 벗어나면 자기가 뭐라도 될 것처럼 그런다더라. 그런 얘기를 좀 높은 선배 변리사가 하셨어. 돌려방인데 제가 하다가 저 약간 좀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김 변리사 얘기하는 건 아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게 약간 우리 선배 변리사들의 그런 보편적인 생각인가? 약간 꼰대 생각. 꼰대 마인드지. 네. 진짜 꼰대 마인드이면서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같은 회사에 있었으니까 뭐 박모 변리사님이 개업을 했는데 월 50만 원만 집에 갖다 준다. 손가락을 빤다더라. 어느 회사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창업을 했는데 큰 대학에 일을 땄다가 100건, 200건 땄다고 좋아했는데
있는데 1년에 비용 처리 한 번 해주는 바람에 망했다. 솔직히 말해서 선배라는 사람들이 잘 나간 사람들 얘기를 잘 안 해줘요. 보통 중소상사에 있는 오너들은 좀 더 중요한 게 난 뭐라 생각하냐면 더 큰 데를 보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김현장은 왜 더 잘 될까? 국민은 왜 더 돈을 잘 벌까라고 생각하고 차용할 수 있는 건 차용하고 시스템화이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 깎아내려. 그리고 당장 자기가 당장 먹을 수 있는 뭔가를 이익만 생각. 저는 약간 진절머리 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솔직히 존중할 만하고 대단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전에 전부 다 거기도 다 파트너였고, 근데 파트너가 될 때 딱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나도 이제 고용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 단독 개업은 아니지만 반기업 반개업식 세미 개업을 좀 했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파트너가 되면. 그렇죠. 그러면 파트너가 되셨던 계기는 파트너 이제 제안이 왔을 때 네. 오케이를 했었던 계기는 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전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서 그냥 파트너가 된 거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때 29살이었어요. 네, 29살이었고 그냥 파트너 시켜주면 그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두 분은 한 6년 5년 일했구나. 5년 정도 일하시고 그 파트너로 이제 결심을 하셨는데 파트너 제안이 왔을 때 두 가지. 한 가지는 파트너 직전연도에서 업무를 가장 강했어요. 그래서 이게 내 맥스인데 여기서 파트너가 안 되면은 급여를 더 못 받겠구나.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백별회사. 백별회사는 맨날 이분이 얘기할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백별회사 나는 뭐 얘기했잖아요. 그때 당연히 지분을 사는 거니까 나는 뭐 투자의 개념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때 너무 워낙 친하고 우리가 너무 다 친했어요. 너무 친했어요. 너무 네. 친했는데 거기서 내가 나는 안 해. 나가려고 해도 또 막상 연인이라는 게 또 헤어지기를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연인으로 비유하자면 거기서 끊기가 너무 힘들었어. 이제 파트너가 된 계기는 우리가 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그래서 동업 생각을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약을 했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사실은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아까 재미 유료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두 분이 나와서 그냥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파트너였고 파트너가 5명이었죠. 네. 5명이었는데 저는 사실은 두 분 보고 회사를 다녔거든요. 아니 진짜로. 많이 좀 내가 회사에서 믿는 거는 두 분밖에 없었어요. 뭐 밑에 이제 실무하시는 분 빼고 두 분밖에 없었는데 두 분이 나가신다. 그러면 난 여기서 믿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퇴사를 한 거예요. 두 분 되게 못 믿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유일회사라고 나와가지고 저희 이제 입주해가지고 있는데 백별회사님이 이제 퇴사하시고 이게 자리 알아보시다가 네. 저희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셨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마음 뜻이 맞아가지고 어쨌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분이 이전 회사에서 나가시면 여기에 내가 더 있을 이유는 없다라고 해서 일단은 퇴사를 결심을 했고 1차적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여러 군데 좀 알아봤죠. 네. 나 혼자 해볼까 또는 기존 사무소 사람이랑 같이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차피 뭐 다른 사람이랑 해서 또 맞춰가고 뭐 이런 거는 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내가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으로 좀 합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두 분에 대한 신뢰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어요.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서 올리고 있는 매출 중에 그 사무소의 기여도를 빼봤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만으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있었고. 김별회사님 다른 사무소 계셨는데 네네. 두 분이 친분이 있는 사이셨었잖아요. 네. 저하고 시험 연기였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좀 연차 낮을 때부터 뭐 나중에 개업하면 같이 하겠다 뭐 이 얘기는 그냥 과거 얘기니까 그 개업을 결심했을 당시에 이제 제 심경이라든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산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회사 일만 받아가지고 하는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정리를 하고 쉬자 그런 생각이 있었고 쉬면서 저는 심사관이나 약간 그런 공공기관 쪽 약간 리프레시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환경에서 그냥 좀 이제 새롭게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약간 번아웃 비슷하게 해가지고 몸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적이 있었어. 이 변리사라는 옷이 나한테 좀 맞지 않나?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너무 과도하게 받나? 약간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다른 진로 이렇게 알아보던 차에 그때
그때 또 뭔가 시기가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근데 박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또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약 개업을 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걸 거예요. 개업은 힘든다는데 또 나가서 영업하고 일하려면 힘들지 않겠냐. 하지만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박 변호사님, 그다음에 박 변호사님 같이 이렇게 한다는 뭐 유 변호사, 백 변호사님을 봤을 때, 몇 명이 봤을 때 이거 나가면 이거는 실패할 수 없는 각이다. 진짜 롤이라는 게임에서 이거 한타 각이 실각 나왔다. 그 전면 산타 전면.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을 돌리게 된 거죠. 회사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이 안 나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도 저희는 되게 친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량에 대한 서로의 신뢰가 있었고, 그 다음 각자가 또 자기 생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개업을 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잡으려고 개업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개업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하면 그럴 수 있어요. 별리언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 게 몰빵 치는 게 그냥 리스크는 아니다. 그렇죠. 그 리스크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소중한 시간 쪼개가지고 각자 이제 현업을 합니다만 유튜브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이유도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끼리 일해야 된다. 또 민주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끼리 일할 줄 알아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전제는 생산성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생산성은 기본으로 깔고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이 일했을 때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개업 고민할 때 이 사람이 잘한 건 뭘까? 이 사람이 잘한 건 뭘까? 이 사람이 잘한 건 뭘까? 또 나는 잘한 게 뭘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어쨌든 퍼즐 맞추기 위해서 항상 성공적이고 앞으로도 성공적일 거라 생각하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다 할 줄 알 때, 모르는 일이 없을 때 내가 1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겠다. 네. 라는 자신이 사실은 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해요. 내 특허 때문에 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만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는 찾아가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질문에도 나는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을 때 네, 개업을 하는 것이 우리도 좋고 고객들한테도 손해 안 입히고 사기 안 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아까 백별 말씀하신 게 내가 1에서 10까지 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개업을 하고, 그럴 때 진짜 가치가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1에서 10까지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됐을 때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비록 그렇게 일을 할 수 없는데 내가 과연 이거 개업해가지고 이렇게 대표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영업적인 부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그럼 구체적인 얘기 한 번씩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튜브로 나는 본업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난 아예 뭐 이 본업을 버릴 거야. 네, 유튜버를 할 거야는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영업 얘기는 영업이 어렵잖아요. 별리업.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네. 영업의 기본은 지인 영업인데 그 지인이 없으면 사실 또 막상 영업할 때도 없죠. 지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별리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영업이 필요한 직업이랍니다. 그래서 지인이 있어도 우리한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직급들이에요. 네, 우리 지금 다 젊잖아요. 뭐 차부장급은 해야지 저희한테 일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아니죠. 대부분 다 대리인 권한인들이. 지인이 아니면은 그럼 뭐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아직도 영업의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 네. 그리고 고객들을 보면은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을 우연히 알게 되고 네. 또는 내가 일했던 고객에 속했던 직원 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이제 잘 봐줘서 네. 물론 이제 내 실력이 좀 작용을 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네. 뭐 다른 데 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소개로 건이 들어오고 이런 네.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소개로 건이 들어왔는데 단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또 계속 이어가는. 그것도 영업이죠. 영업의 범위죠.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장선인데 우리가 1부터 100까지를 다 할 줄 아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 네.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건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김 변호사님 그치?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뭐 사장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좋겠지만, 사실 저희 정도 연차의 변리사들이 뭐 개업을 결심하기 이전에 네. 할 수 있는 최선 영업은 그냥 업무로서 내가 보여드리는 게 아닌가, 내 능력을 보여주는 거. 네. 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분들은 뭐 당장은 아닐지라도 네. 결국에 나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필요할 때. 뭐 우연찮게도 제가 개업을 하고 난 이후에 연락을 주신 분들 몇몇 있으셨어요. 그때 이런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생각나는 변리사는 김 변리사밖에 없거나. 그때 뭉클해지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날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사실 경기를 타냐 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실력은 경기를 안 탑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냥 그 사람은 찾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업을 했던 자신감이 결국에는 실무의 백그라운드를 둔 실력이다 라고 생각하고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확신을 지난 경력 동안 가져왔잖아요. 저희 창업 계기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 할 줄 아는 각자의 역량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게 이제 손가락은 최소한 안 가겠구나라고 하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보자, 그 수요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이제 더 얹어지면서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더 재밌고 일하고 있고 워라밸도 되게 균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뭐 개업 계기, 창업 계기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무리 한마디. 기업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친한 사람끼리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기업을 해라. 이렇게 자유롭게 일하는 저는 뭐 그런 거 좋다, 자유로운 거 좋아하다, 행복하게 일하고 있고 변리사 되고 나서 지금 가장 행복하죠. 저는 정리하자면 그냥 우리가 변리사업계, 그 다음에 특허라는 걸 아는 모든 분들, 관심 있는 모든 분들께 되게 착한 인플루언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 각자의 이 마지막 한마디를 지킬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또 하루하루 살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